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이어트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행가정의학과 광교점 원장 한성우입니다. 오늘은 식단과 운동,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제가 좀 광범위한데요. 그냥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떻게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드리는지 좀 간단하게 오늘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 치료를 하시러 이제 오시는데요. 너무 미용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비만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건강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질병 이전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질병으로 가지 않게, 질병이 있다면 컨트롤을 잘 하기 위해서 비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이어트는 정석입니다. 어떤 편법이 있고 새끼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염증을 일으키는 정크푸드, 인스턴트 식품들을 피하시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은 대사적인 문제가 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꼭 전문의의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체중이 안 빠지는 걸로 알고 계신데요. 운동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에서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비만의 원인은 70%가 식이 문제입니다. 이 식이 문제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부상만 늘 뿐이지 충분하게 저희가 원하는 다이어트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식사를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영양가 있게 잘 드시는지 꼭 그것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는 않으니까요. 항상 조리 과정은 좀 심플한 것, 그리고 가공식품이 아닌 것들, 그리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적당한 탄수화물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먹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계란 삶은 거에다가 고구마 조금, 사과 반쪽, 두유나 요즘은 단백질 음료 많이 있죠. 그런 것들 이렇게 권유드리고요. 실제 저는 이제 아이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밥을 먹여야 돼서 아침에 토마토 에그 스크럼블도 먹고 야채에다가 올리브유 뿌려서 고기도 볶아서 아침부터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은 최대한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적어도 만약에 중국집을 간다 그러면 남들 다 짜장면 탕수육 먹을 때 저는 그냥 잡탕밥 먹습니다. 그 밥 다 덮지 말고 밥 조금 남기고 해산물 같은 거, 양장피 이런 것들 먹을 거 많습니다. 그렇게 먹기도 하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할 때는 조금은 꼬셔서 샤브샤브 집에 간다든가, 샤브샤브 집에 가서 칼국수는 안 먹고 고기를 더 추가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약간 단백질과 섬유질을 좀 충분하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보다는 탄수화물이 적게, 가끔은 일주일에 한 번은 공복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밥을 먹지 않고 그냥 고기 볶음에 쌈 싸서 먹는다든가, 회를 떠서 먹는다든가, 병어조림을 먹는다든가, 샤브샤브를 먹는다든가, 이렇게 약간 일품 요리처럼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제가 꼭 피하는 거는 주전부리, 그리고 영양가도 없이 그냥 당만 있고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인 과자든 빵이든 떡이든 절대 안 먹습니다. 네, 그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녁 늦게 드시는 거, 이게 저녁 늦게 야식을 먹으면 자는 기간 동안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저희가 잘 때 체지방을 분해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립니다. 살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칼로리가 좀 더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단백질이 충분하고 섬유질이 많고 나쁜 음식이 없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에 안 먹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탕후루를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거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사람 몸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게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해만 끼친다면 음식이 아니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많아서. 근데 거기다가 설탕 같은 걸 입혀서 그거를 또 먹고 있으니 아이들이 보통
당 섭취량이 하루 권고량이 나이대별로 다르긴 한데 20에서 30g 이하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뭐 여름철에 더우니까 콜라 사이다 하나 먹고 뭐 좀 있다가 과자 먹고 좀 있다가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라면도 먹었다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원 갔다가 탕후루들 먹습니다. 그 하루의 당 섭취량이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뭐 120g, 150g이 나옵니다. 아이들 몸이 아무리 잘 이렇게 버티고 건강해도 그걸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네, 못 버팁니다. 아이들도 당뇨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음식들을 먹는 거를 부모님들이 너무 별 생각이 없이 그냥 허락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못 먹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키가 안 커요. 밥을 많이 안 먹어요. 얘기하시는데 그게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지금 칼로리 과잉 때문에 애들이 키가 안 큽니다. 건강하게 먹어야지만 키가 크는 건데 칼로리 과잉 때문에 애들이 비만하게 돼서 호르몬 불균형 대사 문제가 생겨서 애들이 제 키에 못 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장 클리닉에 그렇게 많이 다니는 거고요. 그 소화 비만을 해결하는 방법은 애들이 단 거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거거든요. 그 밥 안 먹는 애들은 한번 잘 보시고 군것질로만 떼어놓으면 그냥 굶겨도 됩니다. 군것질 끊게끔 도와주시고 그러면 알아서 밥 잘 먹습니다. 제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다 보니까 좀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교정이 안 되면 아이들이 성인 비만으로 성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다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이들이 그렇게 당을 많이 먹는 거는 가만히 방치할까? 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당 섭취량은 20에서 30g 이하가 되게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 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없으면 됩니다. 집에 없으면 되고 사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부모님이 모범을 보이시면 아이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당 섭취량 제한하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칼로리 과잉 때문에 애들이 키가 안 크는 거지 지금 못 먹어서 키 안 크는 애 없습니다. 거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교 제인 가정의학과 원장 한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